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방송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우리 독자님들, 그리고 VIP 고객님들이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금요일입니다. 너무나도 한 주가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너무나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독자님들도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가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반등에 대한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오늘 시나리오를 아예 바꾸고 저희 고객님들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분은 아예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이라고보다 제가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고객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수익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유일무이하게 지금 현재 뻘꾸디예요. 아이디가 뻘꾸디 고객님이신데 이렇게 수익 후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률은 8.51%, 평균적으로 8%에서부터 10%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뒷차 타신 분들은 뭐 2%에서부터 5%까지는 수익률이 나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 종목으로 하나를 들어갔고 일반 종목 하나는 냅둔 상황에서 지금 한 종목은 아예 익절을 한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짠 건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입니다. 고객님들을 코덱스 200에다가 종목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코덱스 200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바닥 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유는 부양정책, 그리고 하나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그냥 코19라고 할게요. 코로나 19에 대한 정점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세가 반등 추세로 이어왔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1950pt에서 2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늘은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다소 조금 수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조금 교체한 상태다.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거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다우산업이 됐든 나스닥 지수가 됐든 유럽 증시도 됐든 반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뭐 클로로킨이라든지 렘데시브르 같은 치료제들이 임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임상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못하고 있고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점점 들려지면서 투자 심리들이 많이 위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고객님들 한 종목들은 아예 수익 실현을 했고 정리를 해버렸고요. 제가 이 정점 기대감을 지울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제가 기대했던 렘데시브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임상실험 WHO에서 임상실험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코비드 19의 정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동안은 치료제가 6월달 제일 빨리 나올 수 있게 기대했던 게 렘데시브르였는데 그 렘데시브르가 지금 현재 효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 따른 또 투자 심리가 우려 속에서 한 번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저한테 좀 생겼고요. 따라서 V자 반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해왔지만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예상을 좀 변경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이어오고 있다가 한 번은 꺾이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쌍바닥 W자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조정이 몇 프로가 들어올지 몰라요. 조정이 몇 프로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투자 심리가 계속 꺾이다 보면은 지금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도 수익이 더 꺾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익절은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양 정책들, 4차 부양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들이 더 호조로 발표가 된다면 다시금 재입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한번 익절을 하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들을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제가 5월 중순에는 원래 종목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일찍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찍 다가왔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운송, 산업, 제조, 뭐 항공사, 그리고 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에는 투자에 대한 종목이 제일 중요하고 비중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이제는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조금 잽을 치는 투자를 할 거예요. 잽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몇 배의 수익률보다는 뭐 한 주간에 뭐 2, 3% 그리고 한 달에 뭐 잽 쳐가지고 누적적으로 조금 수익률이 쌓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수급이 들러올 때 간략간략하게 치고 빠지는 종목들을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섹터라든지 추가적인 2분기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라든지 팬더멘탈이 좋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유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황에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제일 이슈였어요. 원유가 제일 이슈였고, 오늘 같은 어제 새벽에 길리어드에서 렘데시브르 임상 실패가 지금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을 시켰고,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뭐 지금 그 부분 말고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하시는 것 빼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번 주에 발표했던 실업 청구 건수, 이게 좀 많이 대폭 감소했어요. 건수가 감소가 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 징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확진자에 대한 추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저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임상 실험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상화의 목표를 둬야 돼요. 경제에 대한 정상화. 그러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바닥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될 텐데, 지금 저렇게 렘데시브르가 저렇게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에 들려서 이 시기가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뭐 이 WTI 텍사스 증류질에 대한 원유 선물에 대해서 지금 뭐 찬반론이 뜨겁게 거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감을 하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실적이에요. 이번 달은 그냥 무조건 실적과 경기 지표들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스케줄을 또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할게요.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할 텐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연방준비제도와 ECB의 통화정책 결과가 지금 다음 주에 이슈로 있을 전망이고, 또 소비자 심리지수 4월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들 아직도 많아요.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 코카콜라, 펩시코, UBS, 이베이, 트위터, 포드, 뭐 이러한 실적 발표들이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요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참고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목요일, 월화수, 뭐 수요일이네요. 우리가 다음 주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만약에 1분기 경제 전망률, 미국입니다. 미국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예상치보다 웃도는지 하회하냐에 따라서 한 번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금 재료가 빠진 상황에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까지 위축이 되고 2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아지겠지만 1분기에서 와장창 깨져버리면 한 번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주요 일정으로는 지금 금요일 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금요일 날은 애플과 그 너튜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납두고 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 반도체, 기술주, IT 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지표로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실적 발표와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투자자들은 수요일날 있을 이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금요일날 있을 애플사와 알파벳사의 실적만 조금 주의를 한다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좀 후반대에 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제 그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나서는 마음이 좀 바뀌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WTI 원유 선물, 코덱스 원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에 대한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있는 ETF 펀드인데 지금 현재 6월물, 7월물, 8월물로 해가지고 나눠서 원월물로 지금 이걸 7월달 선물 계약도 사오고 8월달 선물 계약도 사오고 6월달 선물도 계약도 사와서 이거를 차후의 미래를 조금 더 내다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샀습니다. 원래는 이게 차근원물, 근원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6월달 비중을 제일 많이 실어서 만약에 원유 가치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행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6월물이기 때문에 6월물의 비중이 아무래도 많이 실려 있으며 지금같이 이렇게 반등폭이 나올 때 더 큰 폭으로 수익률을 볼 수 있고 반등이 올라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는 떨어질 때는 수직 낙하해서 떨어지고 이제 막 회복해서 원래 제자리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 삼성 투자자산 운용 애들이 갑작스럽게 편입 종목을 바꿨다. 6월, 7월, 8월로. 원래는 5월물이면 5월물, 6월물이면 6월물, 7월물이면 7월물. 이렇게 매달 차근원물, 근원물만 이제 편입 종목으로 넣었던 애들이 갑자기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6, 7, 8월을 나눠서 계약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떨어질 때는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제 올라가서 내 자리를 찾으려 하니까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네. 약간 이렇게 돼버려서 그거에 대한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자산운용국들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게 또 삼성 쪽에서는 5월물이 제로 원유가 됐잖아요. 이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원유인데 크루드 오일이 5월물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제로가 사실상의 이 크루드 오일의 가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6월물로 만약에 똑같이 6월물로 만약에 비중을 100%로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어떻게든 여차여차 반등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추가 하락에 대해서 겁이 났을 거예요. 고객님들에 대한 돈들이 다 상실되는 거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예 6월 달에다가 100% 비중을 잡는 게 아니라 6월물 조금, 7월물 조금, 8월물 조금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 후에는 뭐 다시 근원물로 해가지고 비중을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한 변동폭을 줄이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입 종목을 구성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원유 크루드 오일이 막 미친 듯이 떨어지면은 삼성 자산운용국들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같이 이 삼성 자산운용사 애들과의 생각과 다르게 이 크루드 오일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때는 그동안 손해봤던 투자자들은 지금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뭐랄까요, 보상, 사과, 이 투자자산 이 운용을 하고 있는 삼성증권 운용사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일단 원유가 오르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으면 반대로 잘했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에 섣부른, 물론 더 겁이 났겠죠. 매일같이 변동성이 뭐 30%씩 떨어지고 40%씩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WTI 텍사스 원유 선물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월물, 7월물, 8월물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뭐 4월 21일 날 만기 찍고 지금 현재 6월물 들어갔으니까 6, 7, 7월 달부터는 조금씩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면서 반등이 이루어지겠네요. 7월 달까지는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원유에 대한 적정 가치는 17불에서 뭐 20불까지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유 가격이 현재의 상태만을 유지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상담 도와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고객님들 만약에 방송 봐주신다면 이렇게 좀 후기도 빨리 올려주셔서 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도 앞으로도 더 불철주야로 이제 더 좋은 수익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이 있으니까 확인할 것. 금요일 날 애플과 알파벳사들에 대한 IT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그런 변동성에 따른 추세 전환이, 반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 있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막 던져질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중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은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좀, 머리도 좀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워렌 버핏이 잘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새는 좀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는 독자님들도 저희 고객님들도 명상 같은 것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좀 비워내고 덜어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